그러면 저기 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주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매주 얘기 더 하고 딴 얘기 할게. 예. 자, 그 간장을 만드는데 여기서 매주를 만든 이유가 나와요. 간장을 만드는데 왜 콩을 삶아서 바로 간장을 하면 되잖아요. 콩을 삶아서 청국장을 만든 다음에 간장을 만들어도 되고, 왜 굳이 틀을 짜서 밤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장 발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이해하면 앞으로는 매주 안 띄워도 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장을 담는 날이 있어요. 이 장을 담는 날은 뭐냐면 요 고날 이전에 꼭 장을 담으라는 뜻이에요. 장을 담는 날, 장날, 막날. 그걸 두는 이유가 왜 그 이유를 두냐면 요 날까지 최소한 간장을 담아야지 여름에 가서 된장이 안 끓어요. 그 날을 놓치면, 그 날을 지나가 버리면 여름에 장이 보글보글 끓고 쉬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빨리 담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굳이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씩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간장이 한 달 동안 더 숙성될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매주가 그 된장이 한 달 동안 더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이유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된장을 매주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막 다른 일을 하면서 하더라도 이날은 반드시 지키게끔 매주를 발효를 해내라는 뜻이에요. 요 날까지. 그래서 그날에는 최소한 장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추울 때예요. 우리 간장 담고 이럴 때 정말 춥잖아요. 겨울철이에요. 저온이에요. 그 다음에 간장은 물에다가 하죠. 드디어 이제 습식이에요. 위에 거는 반 습식, 반 건식이었는데 간장은 이제 드디어 습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를 써요? 소금을 쓰죠. 이거는 드디어 바다로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바다로 들어온 게 간장이에요. 그래서 간장은 바다를 재현하면 돼요. 어떻게 바다를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간장의 맛이 바뀝니다. 자, 간장의 염도는, 바다의 염도는 3도인데 간장의 염도는 18%예요. 엄청나게 높죠. 아니, 바다 발효를 하는데 왜 18도까지 염도를 왜 18도까지 올리느냐? 녹여놓고 계란을 띄우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뜨는 것, 염도계를 갖다 딱 꽂으면 18도를 딱 가리키는 것까지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매주가 오염돼 있어서. 염도 18도에다 집어넣으면 다 죽어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염도가 12.5밖에 안 돼요. 3도에서 12.5도까지는 염도가 미생물이 살아요. 12.5%가 넘어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해라 그래요. 거기서는 미생물도 못 자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18도의 염도를 맞춰요. 그래서 오염된 메주를 깨끗하게 살균을 쫙 해요. 살균을 쫙 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갈수록 소금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겠죠.
침투해서 들어가니까 덩어리를 만들어서 염을 차단하고 내부 발효를 하기 위해서 메주를 디뎌서 틀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주가 요만하거나 요즘 메주들 요만한 거 팔죠? 안 나와요, 맛이. 메주는 기본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염을 완충할 수 있는 기본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주를 찢어서 담는 사람도 있어요. 채국채국 채운다고. 그러면 안 돼요. 메주를 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에다 반씩 거쳐야 돼. 반씩을 이렇게 벽돌 쌓듯이 좀 받치면서 옆에 걸 이렇게 대줘서 메주끼리 붙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짝짝 채운 다음에 18도의 소금물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살균, 두 번째는 걔들이 침투하면서 드디어 12.5%의 밑에 염도에 도착할 때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효모균주가 드디어 바닷물의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바닷물의 발효였어요. 지금 우리가 간장을 담는 분들은 천일염을 깨끗한 생수에다가 녹여서 담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천일염을 물에다가 그냥 담으면 pH를 딱 재봐요. 그러면 산성이에요. 바닷물은 알칼리예요. 녹인 물을 산성물을 만들어 놓고 바다 발효를 못하죠. 녹인 물이 바닷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바닷물을 만드는 키가 뭐냐면 소금을 놓고 끓은 물을 갖다 붓는 거. 끓인 물을 갖다 버야지만 뭐가 되냐면 바닷물로 변해요. 또는 뭘 쓰면 돼요? 볶은 소금, 활성 소금, 찐 소금을 쓰면 무난하죠. 그럼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끓이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바닷물을 만들어 놔야 돼요. 18도의 바닷물. 여기서 또 약간 또라이 짓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이때 바닷물을 함께 사용해도 너무 좋아요. 단기간에 간장이 만들어져요. 아주 훌륭한 간장을 만들고 싶다면 바닷물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바닷물 갖다 어떻게? 그거만 사용하면 혼합이 있어요. 안 되지. 왜냐면 그건 3%고 메주가 있는데 12.5%를 넘어야지 일단 메주를 죽이니까. 메주에 있는 균을 죽이니까 어쨌든 거기다가 바닷물 3%에다가 그렇죠. 15%만 섞어주면 되고 아니면 바닷물에다가 그 구운 소금을 벗어 녹여갖고 18도만 만들면 돼요. 계란만 뜨게. 그렇게 해주면 전혀 다른 발효가 간장에서 이루어져요. 환상적인 발효예요. 그래서 자 하는데 이때 뭐를 넣냐면은 시간장을 두 번을 쳐요. 한 번은 이때 시간장을 치는 게 있고 나중에 메주를 뺀 다음에 시간장을 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이때 시간장을 쳐요. 이때. 예, 섞을 때. 18도로 해서 맨 처음에 채울 때 저는 그때 시간장을 써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맛 자체가 좋은 간장에 씨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발효도 좋을 뿐만 아니고 발효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다른 맛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양질의 간장을 만들고 싶다면 사실은 시간장을 그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자 농도가 약해지면서 발효를 들어갔어요. 자, 요때 봐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얘를 쪼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국장을 만든 애를 가지고 자루 같은 데다 놓고 쪼여버려요. 꽉. 자루를 쪼이라고요. 그러면 메주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넣어도 돼. 청국장을 벽돌처럼 찍어서 그냥 자체를 네. 말리지 않은 걸 그냥 넣으면 18도에 다 처해지니까 못 살아요. 얘가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에부터 발효가 시작이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계속 거기서 아미노산을 내면서 농도가 약해지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간장이 된 거예요. 18도에 물과 메주를 넣은 거 아니에요. 이 메주가 자꾸 풀리면서 농도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5%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발효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12.5도 정도를 맞추고 네. 청국장 푸른 걸 넣어버리면 돼요. 가능은 하겠죠. 그러면 살균도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잡균은 어쨌든 이 안 들어간다면 간장을 만들 때 꼭 메주를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간장은 뭐냐면 자 알카리 미네랄이에요. 알카리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의 10% 이상이 다른 성분을 갖고 있는 알카리 미네랄을 유일하게 천일염을 끓인 물만이 발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하고 해서. 그런데 얘가 뭐를 시키냐면 내부 발효를 시킨다고. 그래서 각을 젓는 거예요. 그럼 내부 발효하게끔만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청국장은 들어가면 덩어리가 안 되죠. 그럼 내부 발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담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걸쭉해요. 간장처럼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넣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간장을 금방 담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거를 빨리 담으라 그러냐면 저온 발효인데 이 저온 발효가 깊어지면 효능이 빨리 나와서 그래요. 물론 메주를 내서 이게 담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편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장이 다 우러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간장을 끓이죠. 간장을 끓이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살균. 두 번째는 뭐냐면 농도의 상승을 통해서 잡균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여름에 농도가 낮으면 염의 농도가 낮으면 뭐가 되냐면 잡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10도 이상으로 쭉 끌어올려서 저온의 미생물이 고농도에서 자라는 건 두는데 여름 되면 다른 균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끓이는 거야. 끓일 때 균은 죽지 않아요? 죽죠 당연히. 아니요. 자연으로 다시 생기거나 그때 시간장을 또 넣는 거라고. 그래서 시간장을 2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주로 할 때 시간장을 하고 끓인 다음에 식혀서 시간장을 넣고 다 우러난 다음에 맛봄 저 된장 이렇게 해서 간장이 색깔 나오고 이럴 때 집집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추운 지역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간장을 적게 빼요. 어떤 지역에서는 간장을 많이 빼요. 그거는 자기가 맛을 봤을 때 간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때 빼는 거라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맛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검게 됐을 때 빼는 간장이 있고 덜 검을 때 빼는 간장이 있고요. 덜 검을 때 빼는 간장은 된장의 포인트를 맞출 때고 많이 뽑을 때서 하는 건 된장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란 된장, 간장의 중심을 둘 때는 간장에서 많이 뽑아내요. 그래서 뺀 다음에 바로 끓여서 쓸 수도 있지만 냅둬도 돼요. 그거를 메주를 뺀 다음에
바로 끓이지 말고 걔를 둬요. 그 메주 뺀 물을. 그러면요. 시음을 해봐요. 테스팅을. 그러면 그 맛의 변화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야 맛있다 이럴 때 그때 끓여도 좋아요. 그게 훨씬 더 딱 맛의 정점에서 뽑아갖고 끓여서 식힌 다음에 좋은 종균을 넣는 것도 아주 맛있는 간장을 만드는 한 방법이 됩니다. 그때 종균을 안 넣어버리면 맛이 변하나요? 자연 발생인데 복골복이에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왕 하는 것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좋은 시간장을 넣어서 만들어야지. 그거 복골복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간장을 끓였을 때 그 네. 염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거의 10%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가까이 접근돼요. 그때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바닷물이 3%인데 바닷물보다 훨씬 더 짜가운 상태인데요. 새우젓 같은 거 먹어보면 보통 한 13, 14%도 되잖아요. 네, 보통 13, 14%가 넘죠. 집에서 간장 먹어보면 네. 그거보다 더 짠 거 같아요. 날라가잖아요. 간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쫄잖아요. 그래서 처음 끓였을 때 간장하고 3년 지났을 때 간장은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물만 날라갔으니까 염도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나중에 거의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25%까지 올라가요. 25%가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그때 간장 단지 밑에서 뭐가 생기냐면 소금이. 그게 25%예요.